제5장 새로운 날이 밝았다. 갑작스럽게 패스트는 물러가고 있었으나 시민들은 선뜻 좋아서 날뛰지 않고 경계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했다. 그동안 수차례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쉽사리 패스트가 물러가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희망이 용솟음치고 있었다. 1월에 접어들면서 모든 것을 그대로 얼려버릴 것 같은 추위가 몰려왔다. 이때만큼 하늘이 맑게 갠 적은 없었다. 이렇게 깨끗해진 공기 속에서 패스트는 3주 내내 힘을 잃어갔다. 사망자 수가 서서히 줄어드는 가운데 물가도 떨어졌다. 그전까지는 별로 효과가 없던 카스텔의 백신도 여러 차례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 패스트 때문에 공동생활을 하지 못하고 문을 닫았던 수도원 2곳이 다시 문을 열었으며 텅 비어있던 군대에도 병사들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정상적인 생활을 시작한 것이다. 1월 25일 저녁, 당국에서는 의사협회의 자문을 얻어 패스트가 사실상 퇴치되었다는 발표를 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당국에서는 추가 발표문을 통해 앞으로 2주 동안은 시 경계선을 계속 폐쇄할 것이며 예방조치도 한 달 동안 더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모든 시민들은 추가 발표문을 형식적인 조항 정도로 생각해버렸다. 1월 25일 저녁, 기쁨에 들뜬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축배를 들었다. 시장은 그동안 전기를 아끼느라 켜지 않았던 조명등을 밝히라고 지시를 내렸다. 드디어 해방이다. 패스트가 물러갔다. 거리로 몰려나온 시민들은 환한 불빛 아래에서 환호성을 지르며 웃고 떠들었다. 아직 패스트가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치료 중에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역시 곧 패스트로부터 풀려나리라는 희망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리을과 타루는 시민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활기에 넘친 거리를 걷고 있었다. 반면에 코타르는 패스트가 물러갔다는 소식에 몹시 당황했다. 그는 시 경계선이 개방되면 사람들이 모두 자기를 죽게 내버려둘 거라고 했다. 그는 아무래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그렇게 오랫동안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사려고 노력해온 그가 며칠 사이에 완전히 돌변해버린 것이다. 그는 좋아하던 레스토랑에도 가지 않았으며 극장과 카페에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시청의 발표가 있던 날, 코타르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그런데 이틀 후, 타루는 우연히 거리를 헤매고 있는 그를 만났다. 패스트가 정말 물러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코타르가 물었다. 예.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패스트는 곧 멈출 것입니다. 머지않아 봉쇄된 시 경계선이 열릴 것이고 그러면 생활도 정상적으로 되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 대한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겁니다. 정상적인 생활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타루의 말에 코타르가 물었다. 극장에 필름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타루가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나 코타르는 웃지 않았다.
그는 혼란이 끝나고 도시가 정상적인 상태가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코타르와 달리 리웨는 벅찬 기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희망을 품고 있었으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아내로부터 기다리던 전부가 와준다면 더없이 기쁠 것 같았다. 그래. 이 끔찍스러운 상황이 모두 끝나고 나면 곧 새 출발을 하는 거야.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며 수의실 앞을 지나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문을 여는 순간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과 마주쳤다. 타루가 아프다고 말했다. 별일 아닐 겁니다. 리웨는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타루의 방으로 들어갔다. 타루는 다리를 쭉 뻗고 누워 있었다. 열에 들뜬 타루는 두통으로 괴로워하며 아무래도 패스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직 속단할 만큼 뚜렷한 증세가 보이지는 않는데. 진찰을 한 리웨가 말했으나 타루는 갈증으로 몹시 괴로워했다. 어떠냐? 복도로 나오자 어머니가 물었다. 아무래도 패스트 시초 같아요. 리웨가 말했다. 설마 그럴 리가 있니? 이제 와서 말이다.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리웨도 믿고 싶지 않았다. 베레나라야, 우리 그냥 집에서 치료하도록 하자. 잠시 후 어머니가 말했다. 제겐 그럴 권한이 없어요, 어머니. 리웨가 말했다. 하지만 패스트가 물러가고 있었으며 며칠 후면 폐쇄되었던 시 경계선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 둘 다 이곳에 있게 해다오. 내가 예방주사를 또 맞은 걸 너도 알잖니. 그러니 괜찮을 거다. 어머니가 말했다. 타루도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하지만 백신 주사를 빼먹었나 봐요. 그리고 주의사항도 지키지 않았고요. 리웨는 그렇게 말하며 진료실에 가서 백신을 들고 나왔다. 역시 그렇군요. 타루가 방으로 들어오는 리웨를 보며 말했다. 확실한 건 아니오. 그냥 예방 삼아 하는 것일 뿐이오. 리웨의 말에 타루가 빙긋 웃으며 팔을 내밀었다. 저녁이 되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격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머니와 제가 간호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게 당신에겐 더 좋을 거요. 한동안 말이 없던 타루는 리웨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어떤 일이 있어도 사실대로 말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리웨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 죽고 싶지 않아요. 힘껏 싸워나갈 거예요. 하지만 만일 제가 진다면 그때는 깨끗이 제 인생을 끝맺고 싶어요. 리웨가 타루의 어깨를 꽉 잡으며 소리쳤다. 안 됩니다. 살아야 해요.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끝까지 싸워야 한다고요. 오후가 되자 우박이 섞인 소나기가 내렸다. 저녁 무렵에는 하늘이 개는 듯했으나 추위는 더 심해져 뼛속을 파고들었다. 어두워져서야 집으로 돌아온 리웨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타로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까지 타로는 꼼짝도 하지 않은 모양이었다. 좀 어떻습니까? 리웨가 묻자 타로가 허옇게 들뜬 입술을 열며 대답했다. 아무래도 제가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리웨는 환자의 몸을 살펴보았다. 끓을 듯이 뜨거운 살감 밑에서 임파선이 단단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으며 가슴에서는 대장간에서 들리는 듯한 쇳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타루는 두 가지 증상을 함께 겪고 있었던 것이다. 밤이 되자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타루는 밀려드는 고통을 참아내며 밤새도록 병과 싸워나갔다. 그러면서 가끔 눈을 뜨고 물끄러미 리웨를 바라보거나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눈이 마주치면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미소를 지었다. 타루가 힘들게 병마와 싸우고 있는 동안에도 시민들은 패스트에서 해방된 기쁨을 만끽하며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리웨는 병원에도 나가지 않고 어머니와 교대로 타루를 보살폈다. 12시쯤이 되자 열이 최고로 높아졌다. 타루는 기침을 심하게 하면서 피를 토했다. 리웨는 열과 기침에 시달리는 친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리웨의 눈앞에는 이미 미소가 사라진 무기력한 가면 하나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다정했던 모습이 자기의 눈앞에서 패스트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에 리웨는 다시 한번 절망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느라 타루가 비명을 지르며 마지막 숨을 토하는 것조차 보지 못했다. 얼어붙을 때 날씨가 차가운 밤이었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 앉아 있어도 멀리 북극에서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 뒤처리는 다 마쳤니? 어머니가 물었다. 예, 전화를 걸어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함께 밤을 새웠다. 밖에서 귀에 익은 소음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직 공식적인 허가가 내려지지 않았으나 많은 자동차들이 다니고 있었다. 차들은 빠른 속도로 달려갔다가 이내 다시 나타나곤 했다. 이야기 소리, 누군가를 부르는 소리, 말발굽 소리, 모퉁이를 도는 전차의 삐걱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내는 소리였다. 피곤하지 않니, 베르나르? 어머니가 물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리웨는 이렇게 대답을 하며 그동안 쌓은 타루와의 우정과 자신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내가 얻은 것이 있다면 그건 단지 패스트를 경험했다는 것과 그것에 대한 추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겠지. 그리고 우정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과 언젠가는 그것을 떠올리게 되리라는 것이겠지. 아련히 멀어지는 자동차 소리를 들으며 리웨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참에 너도 휴양을 좀 다녀오너라. 그 애가 있는 곳으로 가서 말이다. 어머니의 말에 리웨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다음 날 리웨는 아내가 7일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는 전보를 받았다. 2월의 어느 말개겐 날 아침 드디어 도시를 고립시켰던 경계선이 풀렸다. 시민들은 밤낮으로 성대한 축하 행사를 열었다. 역에서는 기차가 연기를 토해내며 달려갔고 항구에는 배들이 들어왔으며 떠났던 가족들이 되돌아왔다. 열차는 승객들로 꽉 차 있었다. 그 가운데에는 랑베르의 아내도 있었다. 기차역에서 만난 사람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사람들은 서로를 꼭 부둥켜 안고 패스트를 이겨냈다는 승리감에 들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아무도 역에 마중 나와 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 패스트로 인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이름도 없이 구덩이에 묻혔거나 화장으로 녹아 없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기쁨을 잃어버린 가족들과 연인들에겐 아직도 패스트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외로움에 나란 곳 없이 도시는 고통의 시간이 끝난 것을 축하하고 있었다. 광장이란 광장에는 온통 춤추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거리는 차들로 붐볐으며 하늘에는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성당에서는 감사의 기도 소리가 들려왔다. 내일에 대한 걱정은 모두 떨쳐버린 카페에서는 있는 술을 모조리 내놓았다. 시민들은 모두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덤으로 사는 인생이 시작된 것처럼 즐거워했다. 리웨는 기뻐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왕진을 갔다. 축하 행사로 떠들썩한 큰 거리를 벗어나 그랑과 코타르가 살고 있는 거리로 들어섰을 때 경찰관들이 쳐놓은 바리게이트가 보였다. 무슨 일입니까? 리웨가 물었다. 어떤 미친놈이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경찰관이 말했다. 그때 그랑이 리웨 쪽으로 걸어왔다.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리웨의 물음에 그랑은 고개를 저으며 경찰관이 했던 말을 반복했다. 자세히 보니 아파트 정면 건물 입구에 몸을 바짝 붙이고 권총을 겨누고 있는 경찰관들의 모습이 보였다. 코타르 방 창문이에요. 그런데 왜 총을 쏘는 걸까요? 코타르는 도망쳤는데? 그랑이 흥분하며 3층에 있는 덧문 하나를 가리켰다. 다른 덧문들은 모두 닫혀 있는데 그 덧문만 떨어져 있었다. 왜 총을 쏘는 겁니까? 리웨가 경찰관에게 물었다. 그는 유인을 하는 거라고 했다. 그랑과 리웨는 거리에 서서 총격이 계속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참 후 코타르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코타르군요.
미쳤나 봐요. 그랑이 말했다. 그랑과 리웨는 저무는 황혼 속에서 걸음을 옮겼다. 이 사건은 잠들어 있던 이 지역의 마비 상태를 뒤흔들어 놓기라도 한 것 같았다. 도시에서 꽤 떨어져 있는 이 거리에도 군중들의 와글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흥분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골목은 이내 기쁨과 즐거움의 물결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집 앞에 오자 그랑은 리웨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그는 다시 글을 쓸 생각이었다. 계단을 막 올라가려던 그는 잔에게 편지를 써보냈다고 말했다. 리웨가 늙은 환자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어느새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저 멀리 사람들이 운성대는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노인은 변함없는 모습으로 완두콩 옮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잘들 하는 겁니다. 저렇게 즐겨야지요. 그런데 선생님 친구분은 무슨 일이 있나요? 노인이 물었다. 죽었습니다. 노인의 쿨럭거리는 가슴에 청진기를 갖다 대며 리웨가 말했다. 그렇군요. 노인은 침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더니 이렇게 덧붙였다. 가장 훌륭한 사람들이 을에 먼저 간단 말입니다. 하긴 그게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분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리웨는 고개를 끄덕였다. 진찰을 마친 리웨는 노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위층에 있는 테라스로 올라갔다. 싸늘한 하늘이 집들 위에 넓게 펼쳐져 있었으며 언덕 기슭을 따라 별들이 부싯돌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리웨는 그곳에 서서 타루를 생각했다. 언젠가 함께 올라왔던 그날보다 파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다. 리웨는 그곳에 선 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들었다. 결국은 잊히겠지. 타루도, 코타르도. 내가 사랑했으나 잃고만 모든 죽은 사람들도. 리웨는 함성 소리를 들으며 중얼거렸다. 결국 노인의 말이 옳았다. 사람이란 그저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힘이며 장점이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넘어서서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리웨는 알고 있었다. 시내 한복판에서는 불꽃놀이가 한창이었다. 불꽃들이 끊임없이 떠올라 하늘을 수놓고 그에 따라 함성 소리도 드높아졌다. 그 소리가 테라스까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리웨는 지금까지의 일들을 글로 쓰기로 결심했다. 그런 결심을 한 이유는 말 많은 사람들 속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패스트로 죽어간 사람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앙에서 배운 교훈, 즉 인간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것보다 찬양받을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함성 소리가 들려왔다.
시내에서 올라오는 경쾌한 환호성에 귀 기울이며 리웨는 그러한 기쁨이 항상 위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는 기쁨에 찬 군중들이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지도 사라지지도 않았으며 수십 년의 세월을 가구나 속옷 사이에 잠자며 살아남을 수 있고 또 방이나 지하실 혹은 헌 종이의 갈피 속에서 여전히 집요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앞으로 언젠가 인간들에게 불행과 교훈을 동시에 일깨워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불러내 어느 평화로운 도시로 몰아넣어 그곳에서 죽게 할 날이 오리라는 것을.